저는 올해 58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고 두 아들은 각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맞벌이 중입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만도 한데 밤마다 찾아오는 적막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어느 날 저녁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시니어 전용 소셜 앱 광고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어요. 내 나이에 무슨 온라인 만남이냐고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광고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그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가입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것부터 고민이었습니다. 최근 사진은 너무 늙어 보이고 예전 사진은 사기 같고 결국 작년 가을 단풍 구경 갔을 때 찍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자기소개란에는 간단하게만 썼어요. 책 읽기와 산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며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고요. 처음 며칠은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처럼 배우자를 잃은 분들도 많고 황혼 이혼을 한 분들도 계시더군요. 모두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이 참 편안해 보여서 용기 내서 인사드립니다.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요. 30분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립니다. 라고요. 그렇게 김철수 씨와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보다 2살 위인 60살이었습니다. 5년 전 아내와 이혼했고 딸 하나를 키웠다고 했어요. 지금은 혼자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놀란 건 대화가 편하다는 거였어요.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겪는 비슷한 고민들을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3주 정도 온라인으로만 대화하다가 김철수 씨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온라인에서 대화하는 건 괜찮은데 실제로 만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밤새 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했어요.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보자고요. 첫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정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떨림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20대 초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분이었어요. 김철수 씨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인상이 좋았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가 오히려 편안해 보였고 눈가의 주름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커피만 홀짝홀짝 마셨어요. 그런데 김철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떨리시죠? 저도 떨려요 라고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김철수 씨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다고요. 서점 일은 좋아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공간이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저도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무너지곤 했거든요. 남편 없는 집, 아이들 떠난 집, 그 적막함을 견디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 손을 슬쩍 잡더니 말했어요. 우리 같은 외로움을 서로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어요. 대화 주제는 끝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 아이들 키우며 겪은 일들, 앞으로의 꿈 같은 것들이요. 김철수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와서 놀랐어요.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서 그래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눈치챘나 봅니다. 시어머니 핸드폰 배경화면이 바뀐 걸 봤다면서 아들한테 얘기한 모양이에요. 다음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하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괜찮은 분을 알게 됐다고요. 아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들 많다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아직 자식 눈에는 내가 철없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싶어서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김철수 씨한테 전화해서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철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딸한테 전화해서 좋은 사람 만났다고 했더니 한국 들어가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대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자식들 걱정이 고맙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김철수 씨가 저를 자기 서점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손님이 없을 거라며 조용히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점에 도착하니 정말 아늑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했고 한쪽에는 편안한 소파도 있었어요. 김철수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어요. 저희 진지하게 사귀면 안 될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나이 들어서 또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고 김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선생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김철수 씨가 당황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불편하시면 친구로 지내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무서워요.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상처받을까봐요. 김철수 씨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영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10대도 아니고 60대에 무슨 사귀는 거냐고 웃었지만 마음은 정말 설렜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 보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이 갑자기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동생한테 들었다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큰아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재산도 딱히 없는 나한테 무슨 재산을 노리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니어 대상 로맨스 스캠이 많대요. 사람 마음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거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걱정하는 건 고맙지만
동시에 내 판단을 못 믿는다는 게 서운했어요. 나도 60년 가까이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는데 자식들은 여전히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과의 대화는 결국 언성이 높아지며 끝났습니다. 아들은 최소한 그 사람 신상을 확인해 보라며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김철수 씨를 의심해야 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그날 밤 김철수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관계를 반대한다고 혹시 불편하시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김철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딸한테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음날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물만 바라봤어요. 김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입장도 이해는 가요.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속을까봐 걱정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를 포기할 이유가 될까요? 김철수 씨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나이 들어 시작하는 관계가 과연 옳은 건지 자식들한테 걱정만 끼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어요. 김철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자기 신분증 사본이랑 서점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서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의심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요. 저는 선생님 재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였나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만나는 건 이렇게 힘든 거더군요. 집에 돌아와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준 서류들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아들은 며칠 후 다시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알아봤는데 깨끗하시네요. 사기 전과도 없고 빚도 없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뒷조사했다는 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물론 나를 걱정해서 한 일이겠지만 내 선택을 믿어주지 못한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김철수 씨와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만날 때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식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 씨의 서점에서 만났는데 그곳에 젊은 여자분이 계셨어요. 김철수 씨가 소개했습니다. 제 딸 민지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딸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거든요. 민지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상과 달리 따뜻하게 맞아주시더군요. 민지 씨와 셋이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외로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닌가 했죠.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밝으시고 활기차세요.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민지 씨의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식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더군요. 우리 큰아들도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작은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랑 얘기했는데요. 엄마 재혼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다고 했더니 작은아들이 말했어요. 근데 엄마, 만약에 재혼하시면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그래도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 생각이 자꾸 났어요.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3년 만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배신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라면 나를 이해해 줬을 것 같기도 했어요. 남편은 항상 내가 행복하길 바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날 김철수 씨를 만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남편 얘기를 꺼냈다고 내가 혼란스럽다고요. 김철수 씨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전처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비록 이혼했지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포기할 순 없어요. 김철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예요.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남편도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제주도에서 올라가요.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어머니 남자친구분도 모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직접 김철수 씨를 만나겠다니요. 김철수 씨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긴장하시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했습니다. 큰아들이 김철수 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나 이상한 질문으로 곤란하게 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약속 당일 큰아들 부부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요. 김철수 씨는 정장을 입고 오셨더군요. 긴장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큰아들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식사 중간쯤 큰아들이 김철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진심이신 거죠?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어머님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재산이나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큰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웃으세요. 그게 다 김철수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김철수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가세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큰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들의 허락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철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떨렸어요. 그래도 아드님이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숨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죠. 주말마다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소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박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그 친구한테 김철수 씨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박순이의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했더니 박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면 있지.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날 이후로 박순희랑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동네 슈퍼에 가도 주인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들이 제 뒷담화를 하더군요. 남편 죽자마자 남자 만나는 게 말이 되냐. 돈이 많은가 보다. 뭐 그런 소리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철수 씨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다고 이러느니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요. 김철수 씨가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싸워야 했어요.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도 나가기 싫었고 마트도 멀리 있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인데 출혈이 있어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작은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한 달만 저희 집에서 지내주실 수 있어요? 와이프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계속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물론이지 당장 짐 싸고 갈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씨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흔쾌히 이해해 주셨어요. 가족이 먼저죠. 며느님 건강이 중요합니다. 한 달쯤은 괜찮아요. 그 말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했어요. 겨우 관계가 안정됐는데 또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작은 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며느리를 돌봤습니다. 식사 준비하고 집안 청소하고 병원 다녀오는 것도 도와줬어요. 며느리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다만 김철수 씨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니 허전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김철수 씨는 어떤 분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전화할 때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그분 생각하시는 거죠? 며느리한테 김철수 씨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요. 며느리가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하실 권리 있으세요. 저는 응원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처음엔 반대했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제가 설득했어요. 어머니가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텐데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시라고 할 순 없다고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이해해 줄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어머니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세요. 결혼은 나중 문제고요. 한 달이 지나 며느리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김철수 씨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철수 씨한테 전화했더니 30분 만에 달려오셨어요.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이 1년 같았어요.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동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요. 김철수 씨가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거하면 어떨까요? 각자 집에서 따로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동거라는 단어가 우리 나이에 어울리는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고민이 됐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도 같았지만 또 주변 시선이 걱정됐어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같이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작은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작은 아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죠. 요즘은 시니어 동거도 많대요. 굳이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형한테도 얘기는 하세요. 큰아들한테도 전화했더니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인생이에요.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자식들의 허락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철수 씨한테 좋다고 했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집에서 살 것인가였습니다. 제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라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무거웠어요. 김철수 씨 집은 너무 좁았고요. 고민 끝에 새로운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몇 주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봤습니다. 마침내 한강뷰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보증금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제 집에 있던 남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 시계, 안경, 책들이요. 하나하나 만지며 추억에 잠겼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흔적을 지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리하는데 김철수 씨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김철수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겨우 정리를 끝냈어요. 남편 물건 중 일부는 큰아들한테 보냈고 나머지는 기부했습니다. 남편 사진은 작은 앨범에 정리해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이 모두 도와주러 왔어요. 김철수 씨 딸 민지 씨도 미국에서 다시 들어와서 함께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축복받는 시작이라니 감사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고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김철수 씨와 함께 가구 배치를 의논하고 커튼 색깔을 고르고 화분을 어디에 놓을지 정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첫날 밤 새 집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함께 사는 게 늘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달랐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김철수 씨는 늦게까지 주무셨어요. 저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데 김철수 씨는 좀 어수선한 편이었고요.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서로 예민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일찍 일어나 청소기를 돌렸는데 김철수 씨가 짜증을 내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청소를 하냐고, 좀 조용히 할 수 없냐고요.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집안일 하는 것도 잘못이냐고 맞받아쳤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하루 종일 서로 말을 안 했어요. 김철수 씨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밤이 되도록 서로 외면했죠. 침대에 누워서도 등을 돌리고 잤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어색한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철수 씨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예민했어요. 미안해요. 저도 사과했습니다. 저도 배려가 부족했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자고 약속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아침에는 조용히 지내기, 청소는 낮 시간에만 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각자 혼자만의 시간 갖기 같은 것들이요.
작은 규칙들이었지만 함께 사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김철수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민지 씨한테 연락했더니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압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김철수 씨를 간호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을 두고 가면 어쩌나 싶었어요. 우리 결혼해요.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들한테 결혼 계획을 알렸습니다. 큰아들은 축하한다며 결혼식 비용을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작은 아들도 기뻐하며 신혼여행 경비를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는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한국에 한 달 더 머물겠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했어요.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기로 했고요. 우리 나이에 거창한 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군거림이 심해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자식들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슈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래. 돈이 많나 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 인생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행복합니다. 그게 문제라면 앞으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집에 와서 김철수 씨한테 그 일을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당당하게 삽시다. 그 말에 힘이 났어요. 맞아요. 우리는 떳떳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긴장돼서 잠을 설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58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많고 기미도 있지만 오늘따라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뻐요. 행복하세요. 작은 아들도 와서 포옹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어요. 민지 씨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입장했습니다. 식수는 간단했습니다. 주례 없이 우리 둘이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했어요. 김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남은 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이 벅찼어요. 가족들이 박수를 쳤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웨딩드레스 입은 20대보다 더 빛나요.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일주일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묵기로 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큰아들 부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신혼여행 오신 거 환영합니다. 라는 큰아들의 말에 김철수 씨와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게스트하우스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바다와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요.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하고 낮에는 관광지를 돌아다녔어요.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어느 날 저녁 해변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는데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 만난 거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니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 서점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 매출이 계속 줄고 있다고 했어요. 걱정하는 김철수 씨를 보며 함께 고민했습니다. 제가 제안했어요. 서점에 북카페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은 카페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김철수 씨가 눈을 반짝이며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퇴직금 일부를 투자하기로 했고 서점 한쪽을 개조해서 작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북카페 준비를 하면서 김철수 씨 딸 민지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했던 민지가 공간 디자인을 맡아줬어요. 아들들도 주말마다 와서 페인트 칠하고 가구를 옮기는 걸 도와줬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공간이었어요. 2달 후 북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 또래 시니어들이 많이 왔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었어요. 북카페는 곧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됐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북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이였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던 친구였죠. 우리 눈이 마주치자 박순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 잔 마셔도 될까?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박순이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사실 부러웠어. 너는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 그 고백에 놀랐습니다. 박순이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이후 박순이는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북카페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전처럼 편해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희가 제일 행복해 보여. 북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작은 모임도 열게 됐습니다. 독서 모임, 뜨개질 모임, 영화 감상 모임 같은 것들이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이 됐어요. 김철수 씨와 저는 그 모임을 운영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작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손자였어요. 병원에 달려가서 작은 아기를 안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가족이 늘어나고 행복이 커지는구나 싶었어요. 김철수 씨도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네요.
아기를 안고 있는 김철수 씨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엄마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인생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해 가을 북카페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니어 싱글들을 위한 만남의 장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분들을 위해 소개팅 자리를 마련한 거죠. 처음엔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날 박순희도 왔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더군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좋은 분을 만났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박순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도 사귀는 사람 생겼어. 너희 덕분이야.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용기를 준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걸,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았어요. 겨울이 되자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크리스마스에 제주도로 오세요. 온 가족이 함께 보내고 싶어요. 민지도 다시 한국 온대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와 손자, 그리고 민지까지요. 백난로 앞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한 해를 돌아봤어요.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올해 우리 가족한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 두 분을 위해 건배합시다. 어머니와 김철수 아버지, 두 분의 용기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고 저와 김철수 씨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김철수 씨와 함께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김철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혼자 외로운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온 가족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용기를 냈던 그날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만도 했는데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필 줄은 몰랐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 59살입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20대처럼 설레고 행복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우자를 잃었다고 이혼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 시선도 있고 자식들 반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못해요. 당당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자식들한테도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온라인 만남이 두렵다면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먼저 대화부터 나눠보고 마음이 맞으면 조심스럽게 만나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사랑은 급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저처럼요. 핸드폰 화면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인사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립니다. 김철수 씨가 제 손을 꼭 쥐고 있어요.
옆방에서는 손자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에요. 제가 용기 내서 만든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60대도 70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에요.